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취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What is your hobby? 네. 두 분은 취미가 있으십니까? What's your hobby?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 취미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만한 명확한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누님은요? 아니 나는요. 네. 취미가 진짜 이것저것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요. 커피도 관심이 있지요. 주말이 되면 그 농장에 가가지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풀 뽑고 이러는 것도 취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취미가 난 참 많아요. 너무 피곤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취미 말씀을 드렸냐면 한 의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뭐 하나가 전부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너지면은 삶의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3월도 벌써 둘째 주고 이제 뭐 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봄을 맞아서 우리 모두 괜찮은 좋은 취미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히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확 줄어지는 소식이 없어서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또 우리 가족부터 잘 챙겨야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거든요. 자, 삼척 정월 대보름제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삼척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눈이 많이 오면 보리가 풍년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올해 역시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오늘은 눈이 내린 삼척 죽서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 삼척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아주 크고 성대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삼척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삼척 정월 대보름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름의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척 정월 대보름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신주비께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토지와 곡식을 관장하는 사직신에게 제를 올리고요. 하늘의 신인 천신에게는 천신제를, 바다의 신인 해신에게는 해신제를 이렇게 3원제까지 올려야 정월 대보름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처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삼척 정월 대보름제,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먼저 삼척 사람들에게 정월 대보름제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설 명절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는 그 큰 명절입니다. 옛날부터 그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풍년 풍어를 이제 아무래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월 대보름에 농사를 시작하는 또 그 준비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제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월 대보름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년과 같은 행사를 할 때는 뭐 하던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카메라에 담겨져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모양새 하나하나라든가 뭐 이런 준비 과정에서도 더욱 많이 이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청정바다를 품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많았던 삼척에서 자주 담가 먹은 토속음식인 식혜. 이렇게 하얀 쌀밥에 식혜 하나만 올려주면 근사한 밥 반찬이 완성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삼척 기줄다리기. 바로 그 기줄에서 영감을 얻은 꽈배기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올해 삼척 정월대보름제 네. 좋았던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하면 또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예. 또 나중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예, 예. 의외로 그것도 좋았어요. 생생하고 대체롭고 좀 새롭고 좋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신주비끼부터 했잖아요. 네, 그 신주비끼 할 때는 좀 어떤 점에 가장 좀 중점을 두신 거예요? 신성함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이제 그 신주를 빚는 곳에 삼수령 그 점리의 신성함이 카메라에 잘 담겨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좀 많이 이제 신경이 쓰였고 아무래도 비대면이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참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방역 이런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거리두기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고 저 체온 재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손 세정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을까 하고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올해는 또 그 삼척 식혜 온라인 홍보전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 홍보전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 삼척 식혜가 굉장히 맛있다고 느꼈고 또 어른이 돼서도 어디 가도 이 음식은 내놔도 좋겠다, 뭐 자랑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식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게 한번 그 식혜 홍보전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줄꽈배기 경연대회. 네. 네, 기줄꽈배기 경연대회에 대한 그 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식혜 이상으로 반응이 사실 뜨거웠습니다. 기술가배기를 이제 브랜드화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한테 이제 어떤 그 모종의 뭐 제안들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래서 기술가배기가 삼척의 특산품이 되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꽈배기 가게들이 삼척 그 관내에 네. 많이 이제 늘어난 거에 저희가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그 꽈배기를 꽈서 만드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삼척 기술도 꽈서 만들고, 그렇죠. 예, 그것에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잘하면 이게 삼척의 어떤 그 특산품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험적이긴 했지만 이번 대회를 한번 열어보게 됐습니다. 올해 달집 태우기엔 시민들의 안녕과 코로나19 퇴치 염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는 이제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서 하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제 소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거 아닙니까? 네.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그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1,500분 정도가 그 소원지를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를 했고 또 더군다나 달집 태우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치르는 행사여서 참여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예년과 다름없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네. 올해 삼척 정월 대보름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도 이제 그 뭐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비대면 행사였는데 뭐 실수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 정말 예년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해서 또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그 축소를 하고 또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예년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이 온라인을 이용한 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뭐 소망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보름달 정월 대보름달 보고. 문제 첫째 코로나19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장이 있잖아요. 빨리 그게 해소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장사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라고. 그렇죠. 삼척시에 엄청난 큰 행사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고 참가도 하는 정월 보름제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삼척을 찾아와서 뭐 바라는 거는 현재는 그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민속 축제인 삼척 정월 대보름제. 앞으로도 그 명맥이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직접 얼굴을 이래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서로 안부 물어주고 시민들의 건강도 서로 이렇게 걱정해주고 네.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 좋네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또 대보름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달집 태우기 현장을 기환 씨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저도 뭐 사실 달집 태우기 현장에 직접 이렇게 가본 건 처음이었는데 일단은 좀 추웠어요. 네, 좀 추웠는데 달집이 이렇게 딱 불이 붙고 네. 우리의 이제 소망이 이렇게 딱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마음을 모은 만큼 몸도 따뜻해지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모은 만큼 진짜 좀 기분 좋은 소식,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다는 그런 소식이 곧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누님 혹시 핸드볼 좋아하세요? 핸드볼. 아, 핸드볼요? 네. 아이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뭐 핸드볼이 뭐 좋다 싫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저거.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그렇습니까? 각종 대회에서 두각도 나타내고 또 실력면에 있어서도 꽤 인정받고 있잖아요. 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핸드볼 팀을 부르는 별칭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비인기 효자 종목입니다. 효자 종목이라는 게 뭐겠어요? 실력이 좋아서 국제대회 나가면 그만큼 성적이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앞에 비인기가 붙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관중들이 많이 오진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별칭이죠. 스포츠 선수들은 관중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박수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실력 있는 여자 핸드볼 팀이 있습니다. 바로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 팀이거든요. 얼마 전에 대회가 있었어요. 네. 2020-2021 시즌 코리아 리그 여자부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삼척시청 팀이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우러나서 좀 박수를 치세요. 울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 팀을 이끌고 계신 수장이 계시죠. 바로 이계청 감독이신데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올라간 거라 네. 예, 참 욕심은 냈지만 예. 성적이 준우승이라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준우승 대단한 거죠. 근데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살짝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내심 좀 우승도 바라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작부터 어우부라고 예, 어차피 우승은 부산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팀을 이겨야 진정한 승자라 생각해서 사실 연습부터 욕심은 좀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승팀이 부산이었군요. 네네네. 부산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이렇게 넘사벽인 그런 팀입니까? 일단은 현재 대표팀 선수들이 한 6명, 7명 정도 주축 멤버라 전력상은 굉장히 좋은 팀이죠. 예, 이런 팀하고 겨뤄서 비록 뭐 지긴 했지만 근소한 차이였다는 거. 이거 뭐 진짜 박수 받을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 세븐에 삼척시청의 김윤지 선수가 선정이 됐죠. 예, 레프트 윙에 네. 김민지 선수가 베스트 세븐에 뽑혔고요. 골키퍼 박미라 선수가 방어상을 지금 한 7, 8년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방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골키퍼 최고의 상이잖아요. 네네네. 방어율이 팀 중에 제일
잘 나왔죠. 네. 아니 근데 이 삼척 그 시청 여자 핸드볼 팀 이름은요 사실 뭐 감독님 얘기를 빼고 나면 뭐 지그릴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 창단 감독님 맞죠? 네, 좀 과대평가하셨고요. 저희는 2004년 2월 12일 날 창단돼서 지금 한 18년째 들어가는 팀인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팀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더 크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와, 감독님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장기 집권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창단 처음부터 삼척시청이 성적이 좋았었나요? 어땠어요? 일단 창단된 팀은 정비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3년 뒤로 해서 우승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전국체전도 한 3회 이상 했고 리그도 한 3회 우승했고요. 작은데 통틀어서 한 14회 정도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팀은 실업팀은 좋은 선수를 받는 게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매우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삼척시청 팀이다 그러면 삼척이 이제 좀 머니까 네. 예, 뭐 수도권에 있는 선수나 조금 꺼려하진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단 초반에는 사실은 한 5년 정도 네.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자유 스카우트라 일단은 뭐 스카우트 비용도 들지만 일단 삼척하면은 무장 공비.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 좀 생소했지만 네. 너무 멀다, 시골이다. 네. 예, 또 이제 선수들이 젊으니까 네. 즐길 것이 없다. 아하. 이런 핑계로 되게 꺼려했던 저희 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그거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일어났던 데잖아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만나니까. 예. 윗세대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예. 근데 궁금한 게요. 그렇게 이제 너무 멀어서 선수들도 꺼려하고 이런 곳이긴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삼척 이 여자 핸드볼 팀이 각광받기 시작했는지 참. 저희가 지금 리그를 시작한 지 2009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승하면서 좀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시작하면서 선수들이 이제는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에서 스카우트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돼서 그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또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오고 싶어하는 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삼척 지역만 놓고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실업부까지 이게 핸드볼 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어떤 기반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크게 장점이 부각을 됐죠. 사실 초, 중, 고, 이 삼척이란 거는 6만 5천 인구에서 네. 사실 계열화 차원에서 창단된 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3여고 졸업하면은 무조건 삼척시청을 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도시로 나가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스카우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받는 게 로또 되는 기분일 수도 있겠어요. 예, 드래프트 시작하면서 사실 로또 되는 기분 맞습니다. 사실 상위팀이 지금 손해보는 그런 드래프트 제도라 네. 저희가 전 플레이오프를 계속 올라갔거든요. 리그 하면서 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는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내년에 좀 좋은 선수를 받기 위해서 올해는 성적을 나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는 거죠? 또 팀을 가진 지도자로서 또 매 경기 욕심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관중으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힘받을 일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작년에도 사실 삼척에서 2라운드 하다가 네. 코로나 발생돼서 좀 중단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작부터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냈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응원의 힘으로 좀 많이 뛰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무관중이라 좀 선수들이 연습 경기하는 기분으로 아마 뛰었을 겁니다. 힘들 때 지금 박수 한 번이 큰 힘이 됐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진짜 뭐 코로나는 뭐 어떤 분야든 비껴나갈 수가 없었죠. 네. 뭐 스포츠계도 뭐 마찬가지죠. 예.
이번에는 좀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감독님.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계의 어떤 학교 폭력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점점 좀 확산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지도자로서 이제 뭐 그런 보도나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 가지 좀 기분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사실 무거운 말씀인데요. 저도 뭐 운동한 지도자로서 저도 저 시절에는 선수 시절에는 사실 많이 맞고 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무조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이제 큰 대회도 끝났겠다. 선수들은 지금 좀 휴식을 취하고 있나요? 네,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지금 한 약 3개월간 경기를 했거든요. 사실 매주 2경기씩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부상도 많고 많이 지쳐 있고 해서 보상 휴가로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네. 휴가일 때 선수들은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나요? 뭐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갔는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때문에 가잖아요. 아마 집에서 푹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하네요, 저희랑. 네. 예. 뭐 모처럼 쉰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이제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는 해야 되니까 네. 아마 3월 중순경에 대한핸드볼협회에서 경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수 선발이 있을 겁니다. 저희 선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뽑혀서 네. 나라를 좀 대표해서 국위선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삼척시청 선수들도 많은 응원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우리 감독님 같은 지도자 분들도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또 올림픽 준비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우리 삼척시청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좀 많이 뽑히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의 이계청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셨나요?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명숙 누님도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 언나 같은 것들이요. 학교를 처음 갔다고 그 책가방을 둘러매고 예. 삐뚱거림이 가지고 학교 가는 거 보면 귀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지요 뭐. 그렇죠. 네, 또 3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입학도 하고 개학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지 궁금한데요. 옛날 TV 80년대 학교로 가보시죠. 개학 준비하고 있네요, 이제. 생활. 네, 저 책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희 때는 저런 교과서 없었는데. 아, 정말요? 다른 생활 아니고 도덕. 우린 도덕이었어요. 네. 아이 이래서 또 나 아이를 봤지. 아이고야, 아이고 귀엽게, 아이고. 즐거운 생활. 저런 과목 없었는데, 저희 때. 아유 학교 간다 하니 저래 책가방을 하나 챙기고 어머니가 도와줘야 돼.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혼자 하긴 어려워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학교 가기 약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어린이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이 손길도 무겁습니다, 지금. 가방에 넣는데. 강릉초등학교 개학맞이 대청소. 맞아요, 맞아. 새 학기가 되면 항상 저래 재청소를 했지. 학교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좋네요. 네. 아유, 잔디가 여가 뭐 전통도 있고, 아유 오래됐지요. 와, 잔디가 들어가서 청소하네요. 우리 때 못 아니 들어가게 했는데. 내 청소할 때는 해이지. 와 복도도 오랜만이에요. 그러니 저 복도 닦으려고 책걸상을 한쪽에다 다 마놓고 저 구령 붙여야 돼 저거를. 왁스질. 저희 때도 기름벌레. 했었어요, 왁스질. 아유 이게 시대 차이야. 우리는 왁스 안 하고 우리는 초로 이래 칠해 문제. 아, 정말요? 그럼. 양초 왁스 기른 걸로 네. 발전했군요. 아, 그렇구나. 저러니 저거를 막 우리 이렇게 구구단도 이래 막 애우고 이러면서 저거를 했는지. 그럼요. 저거 집에서 다 만들어 왔어요. 이제. 맞아요. 네. 입학식이네요. 초등학교 입학식. 앞으로 나란히 맞아. 앞으로 나란히. 저 손수건도 있어야 되는데 손수건. 네. 야들은
야, 아들은 손수건이 없다, 야. 어린이들 표정이 약간 지금 긴장했어요. 네, 긴장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네, 새로운 친구들도 보고. 얘나 그렇죠. 지금이나 저래 이제 입학하는 언나들은 무조건 어우, 귀엽네. 똘망똘망하네요. 네. 아이고. 아, 부모님들도 그러니 다 와 온 계세요. 식구들 다 나왔지 뭐. 네. 그렇죠. 걱정도 되고. 아유, 아가 언나가 처음 학교로 간다고 해봐요. 예. 아이고 할머니고 뭐 다 온 식구 동원이야. 엄마들은 저렇게 많이 있어도 내 아이 딱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야 맞아요. 멋쟁이다 야. 우와, 나비 나비 넥타이도 넥타이도 목에 달고. 하고. 아유 자기 멋쟁이네. 너무 멋을 부렸는데? 첫날이라고 신경 썼나 봐요. 맞아요. 저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기 아는 다 발견해. 그렇죠. 아유 머리 스타일이 다 바가지 머리 스타일이다 야. 거의 비슷하네. 오, 멋쟁이. 어이구, 야도 와. 멋있네. 파마도 한 것 같은데? 그쵸? 하얀 양복. 눈에 입었다, 야. 띄네요. 너무 멋부린 거 아닙니까? 어린이가? 네? 어유, 야 매니. 아. 기준 이런 거 했는 모양이다 야. 그렇죠. 일단은 뭐 교장 선생님이 후라 말씀도 한 말씀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입학식에. 맞아요. 네. 아 나오셨네요 하시네요. 교장. 네, 역시. 교장 선생님 후라 말씀은 그게 있잖아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죠. 짧게 네.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좀 항상 좀 긴 것 같아요. 네. 뭐 아, 나눠주시는데요? 입학식 뭘 선물로 나눠주나? 이름표인가요? 뭐이지? 뭘까요? 궁금시럽네. 저 뭐이나 뭐를 저를 하나씩 내줬지? 포스트잇인가? 뭔 봉투인데. 아 그거다 몇 학년 몇 반인지. 아. 몇 반. 그렇죠. 그렇죠. 아유, 맞아요. 옛날엔 저리 봉투를 내줬나 네, 봐요. 몇 반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접대하는 아이고야. 거잖아요, 몇 네. 반인지. 담임 선생님. 이제 새로 맡은 담임 선생님이 아들을 인솔을 해서 이제 아. 반에 들어가는 거지. 저럴 때 그렇죠. 진짜 설레는데. 상희 씨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한 반에 저희 한 40명? 그래요? 네. 저는 60명. 예, 우리도 오. 기본이 한 60명 됐었지요, 뭐. 지금은 한 25명 정도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들이 잠깐 나왔지 헤어스타일이야 똑같았는데. 아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저 여자 아유, 어린이. 귀엽네. 아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아유, 그래도요, 네. 말을 듣는 게 진지하네, 아들의 표정이. 네. 긴장한 거예요 지금. 긴장되죠. 그렇죠. 난 아까부터 봤는데 저 꼬리표가 뭐이지? 뭐라고 썼지요? 축 입학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색깔이 다 다른 것 아, 같아요. 밤마다 이게 다르네, 색깔이. 아, 밤별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아, 그러니.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손수건이 필수였는데, 야네 때만 해도 손수건이 안 보인다, 야. 시간이 지나면서 콧물이 어린이들이 나오면- 콧물을 안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실에 왔어요. 예. 짝꿍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네. 중요하죠. 엄마들 뒤까지 교실까지 따라오셨네요. 예, 첫날 예. 입학식은 저리 따라갔어요. 네. 담임 선생님. 아, 예. 와. 담임 선생님 파마를 약간 과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저땐 저게 유행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봐요, 다 학부모들도 파마를 싹 했네. 아이고, 이뻐라. 아, 이번에 중학교네요. 아, 중학교. 추첨. 저 때부터 이제 추천 뺑뺑이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야, 컴퓨터 너무 최신형 아닙니까? 아이고, 강릉시 중학교 배정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와. 저건 뭐죠? 돌아가는 거? 본체인가요? 컴퓨터? 아, 와, 떨릴 것 같아요. 어느 중학교로 가게 될지. 그렇죠. 우리 때는 저 배정의원 라디오에서 불러줬거든. 아, 라디오에서요? 아, 정말요? 나는 내가 이 어느 학교 갔는지 라디오 듣고 이래 쫑긋 듣고 이래 알았지. 우리 누님 옛날 사람. 저 배정표 나눠주네요. 네, 무슨 중학교다. 저런 거 받을 때 얼마나 떨리는데요. 또 같은 친구하고 같은 학교 배정 받으면 또 맞아요. 그것도 기쁘고. 네. 어떡해. 왜 울지? 아유, 서로 떨어졌고. 아, 친구랑 떨어져서? 쟤는 같은 학교 가니 좋아가지고 저리고. 아. 좋아하는 친구랑 떨어지니 또 슬프고 울고. 맞아. 옆에 안 우네. 맞아, 우는 학생들이 에이. 있었어요. 아이고, 야너 타나 세사 통보고 하네, 통보고 여학생들이 해. 많이 우네요. 그러게요. 에휴, 참. 경포중학교 경포중학교 입학식. 입학식이네. 아, 옛날만 해도 여는요 남자 중학교였는데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남녀 공학이지. 네. 봐요 깎아머리 한 아들이 다 남자 아들만 저래 모여있잖아.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 때는 이제 교복 자율화 세대였나 봐요. 아. 그렇죠? 다 사복 입는 거 보니까. 사실 저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복 자율화 세대여서. 예. 중학교 때는 엄마들 많이 안 따라오는데 근데. 그래도 오신 중학교 분들도 입학식 있네요. 때는 가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중학교 야. 때까지는 오셨던 것 우리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확실히 초등학생들하고 달라요, 어휴, 키가. 골격이, 네. 야, 어유 확 자랐네. 아, 선생님들. 와.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근엄하십니다. 다 네. 멋쟁이시네요. 아유, 그래도 뭔 집중력이 대단하네, 아들이. 머리는 다 똑같지만, 스타일이. 이제 교실로 가는 건가요? 자, 하여간 뭐 옛날 이제 입학식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개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지역에 살다 보면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장점,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 천혜의 자연 환경이죠. 가까이 있는 산과 바다. 진짜 뭐 자연 환경은 최고입니다, 최고. 예. 예, 맞아요. 진짜 자연 환경은요, 너무너무 좋지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사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다 보면 아파도 병원 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건 참 아쉬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 살면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암 권위자로 손꼽히는 의사 선생님이 양양의 보건소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대체 왜 양양까지 오셨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선서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선서를 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교의 대학 병원장까지 지낸 그는 현재 양양군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작은 도시의 보건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에 살면 아파서도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여전히 현장을 뛰는 현업의사로 남고 싶다는 주인공. 그가 시작한 강원도 양양에서의 새로운 인생 2막을 들여다봅니다. 서핑의 메카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 하지만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는 됐을지언정 고령화 지역인 이곳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병원. 바로 이곳에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심스레 들어가 본 그곳. 환한 미소에 인상 좋은 주인공이 반겨줍니다. 지난 1월 부임한 권성준 보건소장. 제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암 분야의 명의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의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네. 의대에 진학해야겠다 네. 생각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는 법조인도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돼서는
그때 이제 아픈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니까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고등학교 때 굳힌 것 같습니다. 외과를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학생 때 병원에 실습을 나가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환자가 처치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외과 이제 실습 동안에 봤던 풍경을 보면은 아주 그 드라마틱한 게 느껴져요. 굉장히 피 흘리면서 어디가 이제 부러지고 이제 계속 왔는데 외과 의사의 손을 거치면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짧은 기간인데 그때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저는 양복 입고 나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성격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외과 분야가. 지난해 8월 한양대 의대에서 정년 퇴직한 권성준 소장. 사실 그의 다음 행보에 학계는 물론 의료계의 관심이 꽤나 높았습니다. 위암 분야 권위자로 이름난 그였기에 은퇴 후 거취가 궁금한 건 당연지사였죠. 좋은 조건을 내세운 스카우트 제이며 여기저기 러브콜이 쇄도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선택한 곳은 설악산 아래 작은 마을 의료 취약 지역 양양군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술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이제 좀 지치셨을 법도 한데 네. 좋은 자리로 가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이 양양군 보건소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선배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양양 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설악산을 비롯해서 산을 둘이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다녔고 또 산에서 내려오면 이 양양에서 며칠씩 묵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제일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권성준 소장이 양양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꽤 오래전입니다. 힘든 수술 집도 후 갖게 된 모처럼의 휴식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설악산을 비롯해 소박하고 평화로운 양양에서의 쉼이었죠. 물론 자주 오고 가며 양양행을 결정하기까지 10여 년의 고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양성 나오지 않아도 무접촉축이라서 2주는 잡아주는. 그가 집도한 위암 수술 건수만 3,000건 이상. 대한위암학회장 등 그는 의사로서 학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했다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외과 의사로서 할 일이 남아있다 여기는 주인공. 그럼 이렇게 좋은 뜻을 품고 양양군을 찾아주셨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이 작은 도시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했습니다. 일단 병원 시설을 가려면은 꽤 시간을 들이고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아직 1, 2년은 더 왕성하게 수술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권성준 소장. 더 나이 들어 내려오는 건 아름답지 못한 선택이란 생각에 한 살이라도 더 건강에 자신 있을 때 원하는 일을 하겠노라 다짐했다는데요.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어쩌면 봉사라는 이름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제 현직에서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때는 정말 체력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체력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등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암이 발생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짜게 먹는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짜게 먹지 말아야겠다는 여러 그 국가적인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국그릇을 크기를 줄여서 조금 먹는다든지 또 짠 음식은 반찬으로서는 김치와 비롯해서 뭐 장아찌, 젓갈 이런 걸 한꺼번에 아니고 하나씩만 짠 건 올리자. 내일 나갈게 10개. 요즘 보건소는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 관련 업무와 백신 접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양양군. 해야 할 일도 꽤 많죠. 어떻게 말고 여기 온도 잘 체크해 오시니까.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서.
부지런함이 몸에 밴 소장님 덕분에 사실 보건소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는데요. 오전에 바빴다며? 네, 오전에 애썼죠. 수고해요. 자, 소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네네네. 확실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료 경험이 임상 경험이 있다 보다 보니까 일단 오셔서 진료실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료 시스템 자체도 오셔갖고 많이 바뀐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뭐 다른 서울이나 이런 지로 좀 더 상급 병원이나 이런 거 연계된 그런 진료도 가능하고 더 좀 구체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양행이 그리 큰일도 아니라며 손살에 치는 소장님. 그런데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여기 오면서 머릿속에 구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입고 그때 자전거 타고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압니다. 예. 환자 가가호 방문하셨던 그런 걸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서 리 같은 데까지 이제 가보면서 거기 이제 와상 환자 이제 누워 계셔서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편한 삶을 놔두고 시골 의사를 자처한 권성준 소장.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의술이 인술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가 있어 든든하단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양양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응원합니다. 아유, 세사. 나는 내가 양양에 안 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뿌듯하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위암 환자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우리 뜨끈한 뭐 찌개 같은 거 좋아하지. 사실 위 같은 거 관리 조금만 안 해보 바로 탈나지.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뭐 수술도 가능하다 그러고 저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겠다 이러니 너무 고맙고 아유 좋네. 네. 사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편하게 쉬시거나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대학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양양에 와서 의술을 펼치겠노라 하는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드신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곧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왕진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양양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위암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면서요, 누님? 아유, 그럼요. 그래서 병은요,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받는 게 그게 최고래요. 그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 올해는 미루다가 연말까지 가서 또 사람들 막 몰릴 때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미리미리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검진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